세 번째 시간 좀 실제적인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이번 시간에는 사진에서 보듯이 뭔가 좀 기술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찬양팀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음향, 우리 찬양팀에서 쓰고 있는 용어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문제가 좀 있어요. 찬양팀마다 어느 팀이건 상관없이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거든요. 아주 전문적인 용어들을 사용을 하는데 사실 일반 찬양팀에서는 이 전문적인 용어들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아주 그냥 기능적인 기술적인 거 그리고 아주 간단한 거죠. 그냥 그 용어를 알아듣지 못해서 소통에 오류가 오고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로 인해서 예배에 지장이 주기도 하고 그래서 해결은 간단하죠.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으로 찬양팀에서 많이 사용하는 언어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오늘 소개할 말들을 이미 다 훤히 저보다 더 많은 지식으로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저런 말이 있었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넉넉한 마음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을 배려해서 이 제가 준비한 교육이 좀 수준이 낮더라도 좀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오늘 함께 공부하는 이 언어들이 너무 어렵다. 뭐 이런 걸 다 할 필요가 있냐. 찬양팀에서 은혜로 찬양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우리 숭실 찬양팀이 조금 더 전문적으로 또 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 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또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 다 보이시죠?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이 용어의 분류는 총 4가지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악보, 우리가 악보를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요. 악보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요걸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두 번째는 악기 파트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는데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뭐 수십 개, 수백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실제로 연습이나 실전에서 사용하는 용어들 몇 개 안 되더라고요. 그것만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다음 마이크 관련 용어들, 싱어분들이 이제 주로 사용해야 될 용어들이고 하는데 이 마이크 관련 용어들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 음향 하시는 분들이 쓰시는 용어를 정리를 해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싱어팀이니까 마이크 용어만 기억하면 되겠거니 그게 아니고 이제 서로 소통을 하려면 엔지니어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를 아셔야 이제 싱어나 악기들도 전달할 수 있고 그죠? 또 찬양 인도자라면 악기 용어, 마이크 용어, 엔지니어 용어, 악보 용어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야 되겠고 또 찬양 인도자가 이 모든 용어들을 사용하신다면 당연히 팀원들이라면 모든 용어를 다 알아들어야 서로 소통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4가지 분류로 범주화 해봤는데요. 하나하나씩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악보 용어예요. 악보 용어인데 이거는 뭐 싱어고 악기고 모두 공통으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우리가 2부 예배 끝나면 폐회송으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를 부르죠. 그 악보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두 단을 묶어서 8마디를 묶어서 A라고 적어놨고 그 다음 8마디를 묶어서 B라고 그 다음 16마디를 C라고 적어놨습니다. 요건 이따 설명을 하고요. 일단 악보 용어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용어는 코드라는 용어일 거예요. 대부분 코드가 무엇인지 다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그 밑에 설명을 읽어보면 제가 정리한 겁니다. 사전적인 의미나 아주 전문적인 의미는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제가 쉽게 정리해 본 겁니다. 연주자들이 보는 영어와 숫자로 이루어진 기호를 코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악보는 성가대에서 보는 악보와는 다르게 보통은 단선율 악보고 그 위에 알파벳과 숫자가 있죠. 이 알파벳과 숫자가 암호이자 기호인데
연주자들은 저 영어와 암호를 보면 뭘 눌러야 되는지, 어떤 음들을 눌러야 되는지를 이미 약속이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팀에서 하는 음악은 성가대와는 다르게 이 코드를 기준으로 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악보 위에 있는 저 암호 체계가 코드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벌스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글로는 절, 뭐 1절, 2절 하는 부분이죠. 후렴과는 별도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에서는 A 부분,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그 이름 선포합니다. 이 부분을 절 부분이라고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앞부분에 시작되는 부분, 후렴이 아닌 부분, 그 부분을 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B 파트는 제가 따로 엮어봤는데 후렴 앞에 절과는 다른 형식의 어떤 멜로디 라인이 추가되면 그것을 프리코러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코러스 앞에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프리코러스라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그래서 벌스와 코러스는 후렴인데 벌스와 코러스 사이에 어떤 좀 새로운 형식의 멜로디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프리코러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코러스는 이제 후렴구를 코러스라고 부르고 녹음실이나 이제 가수들 진짜 음악 하시는 분들은 사실 코러스라는 말보다 쌉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 쌉이라는 말이 어디서 기원했는지는 사실 저도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지만 후렴구를 후렴이라고 부르셔도 되고 코러스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절 부분은 벌스라고 부르고 프리코러스라는 게 있고요. 예, 이렇게 악보 용어인데 또 있습니다. 악보에서 우리가 브릿지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후렴 이후에 곡의 전체 분위기와는 또 좀 다른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창조의 아버지에서 이 찬양 다들 아실 텐데 주의 향기 머무소서 하고 후렴이 끝난 다음에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뭔가 곡에서 전혀 다른 분위기가 또 좀 강하게 어필되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이거를 콘티에서 할 때 이 부분을 생략하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브릿지는 뭐냐면 후렴 다음에 나오면서 생략을 해도 사실은 그 곡의 전반적인 분위기와는 뭐 크게 차질이 없는 부분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흔히 브릿지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브릿지이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주를 우리가 전주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인트로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전주를 인트로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많고 후주는 아우트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한글이 있는데 왜 굳이 영어를 쓰냐? 예, 뭐 그런 비판도 가능하겠지만 실용음악이 다 미국에서 건너오고 한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영어로 아직도 많이 소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간주는 인터루드라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연주하시는 분들이 인트로, 아우트로, 인터루드 이런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근데 전주, 후주, 간주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악보에서 이건 뭐 연주하는 기술이기도 한데요. 싱코페이션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뭐 당김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주의 나라가 할 때 가짜가 다음 마디 첫 마디에 시작 안 하고 이렇게 당겨오죠. 예, 요 단어 이 가사가 이런 식으로 마디 첫 박에 등장하는 게 아니라 마디 첫 박 바로 앞에 이렇게 음표가 등장하고 거기에 액센트가 붙을 때 그것을 당김음 우리는 싱코페이션이라고 많이 하고 또 이거 5글자니까 불편하니까 싱코 뭐 이렇게 싱코라고도 말하죠. 예. 안티시페이션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건 거의 안 씁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냥 당김음 하면 싱코페이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악보 용어는 이렇게 간단하게 9가지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코드, 벌스, 프리코러스, 코러스, 그리고 브릿지, 인트로, 아우트로, 인터루드, 싱코페이션. 여기 있는 단어들만 이렇게 가지고도 웬만한 송폼,
송폼이라고 하면은 곡의 순서를 말하는 거죠. 송폼을 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악보 용어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악기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악기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악기가 한 대여섯 개 정도 되는데 기타를 한 3대 정도 찬양팀에서 사용합니다. 제일 위에 있는 사진이 베이스 기타인데요.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기타 줄이 4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동명 전사님 혹시 제 마우스도 보이시나요? 제 마우스는 잘 안 보이나요? 예, 다른 분 혹시 권호인 집사님 혹시 제 마우스도 보이세요? 화면이 마우스 안 보입니다. 마우스 안 보여요. 마우스는 안 저는 보이는. 보이는데. 그러세요? 그냥 설명을 일단 저 해보겠습니다. 안 보여요. 네, 베이스 기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줄이 4개입니다. 저희 교회에는 5현 베이스나 6현, 7현 베이스는 없고 저희 찬양팀에서 사용하는 건 전부 다 4현 베이스예요.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줄이 좀 두꺼워요. 줄이 두꺼우면 진동이 느려지면서 저음을 내게 돼주죠. 그래서 베이스 기타는 밴드에서 아주 저음을 연주하는 그런 기타예요. 전자악기이기 때문에 전기선을 꽂아서 소리를 내는 장치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기타고요. 두 번째로 쓰는 거는 통기타인데 우리는 이것을 통기타라고 안 부르고 흔히 어쿠스틱 기타라고 부릅니다. 이 어쿠스틱의 뜻이 음향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통기타에 마이크 장치, 픽업이라고 부르는 마이크 장치를 달아서 이 통기타만 치면 큰 홀에서는 소리가 다 묻혀버리니까 드럼 소리 같은 거에 전기 신호를 보내서 스피커로 큰 출력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달려있는 기타를 어쿠스틱 기타라고 불러요. 뭐 김영록 장로님이 치시는 거, 또 권호인 집사님이 연주하시는 거, 또 저도 가끔 치는 거, 그게 다 이제 통기타면서 동시에 이 픽업이 달려있는 어쿠스틱 기타라고 부릅니다. 일렉 기타가 있어요. 일렉 기타는 뭐 작년 찬양팀에는 지금 현재 연주자가 없는데 청년 찬양팀이나 뭐 리젠 워십 뭐 이런 팀에는 지금 아주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악기죠. 베이스 기타랑 생김새가 비슷한데 요건 잘 보면 줄이 6개입니다. 그 줄은 요 오른쪽에 보면 돌리는 나사 같은 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줄 감개 또는 패그라 그러는데 여기가 6개예요. 베이스는 구름 모양으로 생긴 게 4개고 그 6개의 줄을 이용해서 전자음을 연주하는 주로 기타고 효과음, 밴드에서 효과음을 내주는 악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타를 한 3개 정도 우리가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악기 용어를 또 보면 이펙터라는 게 있습니다. 기타 이펙터인데요. 기타의 소리를 바꾸어주는 기계 장치라고 제가 한번 정의를 내려봤어요. 이거 기타 이펙터는 베이스 기타에도 쓸 수 있고 어쿠스틱 기타에도 쓸 수 있고 또 일렉 기타에도 다 쓸 수 있는데 현재 우리 교회에서는 청년부 예배 때나 리젠 워십 때 일렉 기타 연주자들만 사용하고 있어요. 위에 이렇게 보시는 뭐 기계가 하나죠.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디지털 이펙터입니다. 음향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해서 사용하는 디지털 이펙터고 아날로그 장비들의 이펙터들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밑에 그림인데요. 우리 청년부나 이런 다른 교회에서는 다 디지털 이펙터만 사용하시더라고요. 예. 기타 이펙터는 어쨌든 베이스 기타, 어쿠스틱 기타, 일렉 기타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각각의 이펙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알아볼 거는 우리가 DI 박스라고 하는데요. 네, 전사님 감사합니다. 이게 주석 뭐 이렇게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주석 작성. 네, 감사합니다. 예. DI 박스라고 부르는 거, DI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요. 이 DI 박스는 뭐냐면 여기 영어 보시면
다이렉트 박스라고 사진에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죠. 다이렉트 박스, 그죠? 그 다이렉트 박스를 그냥 우리가 DI 박스 이렇게 부르는데요. 신호가 균형 신호가 있고 불균형 신호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건 다 전자소리니까. 근데 불균형 신호로 들어가는 거를 균형 신호로 잡아주는 장치가 바로 이 다이렉트 박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악기에서 나오는 신호들은 거의 불균형 신호가 많은데 이 DI를 통과해서 안정적인 신호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 찬양팀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장비입니다. 신디 건반 하실 때 이거 꼭 쓰시죠? 또 어쿠스틱 기타 할 때도 이거 쓰시고요. 베이스나 이제 일렉 기타 같은 경우는 이걸 안 쓰는데 악기 연주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 DI, 뭐 DI 박스, 다이렉트 박스라고 부르는 게 이렇게 제 주먹만한 이런 장비예요. 그래서 혹시 연주자분들이 DI 박스 어디 있지 찾으실 때 이렇게 생긴 거를 같이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아이고, 예, 피아노가 2대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전자피아노를 2대를 사용하죠. 근데 하나는 일렉 피아노고 하나는 신디사이저로 조금 구분이 다릅니다. 위에 있는 건반이 우리가 본당에서 사용하는 커주아일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SP6라는 모델인데 이게 우리가 본당에서 쓰고 있는 거고요. 이 밑에 있는 건반은 3층, 예, 본당 3층 TICC에도 있고 또 비슷한 모델이 저 교육관에도 있는데 이 모델은 이제 크롬, 코르그에서 나온 크롬이라는 신디사이저인데 일렉 피아노와 신디사이저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렉 피아노는 피아노 소리가 주로 들어있어요. 다른 소리도 몇 개 있지만 많지는 않고 피아노 음색 위주로 들어있고 우리 피아노 소리가 특화되어서 좋게 들리는 잘 만들어 놓은 악기를 일렉 피아노라고 해요. 해머 액션이라고 적어놨는데 피아노 연주자분들은 다 그냥 일반 피아노로 연주하시다 보니까 그 피아노 건반은 묵직하잖아요. 피아노 뚜껑 열어보면 이렇게 망치로 때리는 장치가 있잖아요. 그 나무로 된 나무 망치. 그 해머 액션이 탑재되어 있는 게 보통 일렉 피아노입니다. 그래서 메인 연주자들은 보통 이런 악기를 사용하고요. 세컨 건반을 사용할 때는 이 신디사이저를 사용하는데 신디사이저에는 훨씬 더 많은 소리들이 탑재됩니다. 현재 나오는 신디사이저는 최소 200~300개의 소리들은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고 그 소리들을 섞을 수도 있고 변형할 수도 있고 뭐 드럼 소리도 있고 디제잉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오케스트라에서 사용하는 모든 악기가 아주 훌륭하게 샘플링 돼서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아노에는 일렉 피아노가 있고 신디사이저가 있다. 예, 그래서 신디사이저는 우리가 흔히 신디 이렇게 부르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냥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골치 아픈 드럼인데요. 드럼은 기본적으로도 이게 많습니다. 제일 밑에 큰 북이 있는데요. 큰 북, 요 큰 북이 여기가 큰 북입니다. 여기 이렇게 이게 발로 치는 건데 이 큰 북을 베이스 드럼 또는 킥 드럼이라고 불러요. 이게 드럼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드럼인데 이 베이스가 쿵 하고 칠 때 베이스 기타가 둥 하고 울려줘야 이게 딱 맞는 겁니다. 그게 안 맞으면 음악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이 맞는다 안 맞는다는 기본적으로는 베이스 기타와 드럼의 킥이 맞는가 이걸로 판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킥 드럼이라고 부르고요. 왼쪽에 이 하얀색 요 드럼을 보면 스네어 드럼이라고 있는데 킥이 쿵이고 얘가 딱입니다. 그래서 쿵, 딱, 쿵, 딱, 쿵, 딱 이렇게 되는데 드러머가 왼손으로 연주하는 작은 북이에요. 아주 시끄러운 마찰음을 내는 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찬양 인도자분들께서 연주를 하시면서 찬양 인도를 하시면서 반드시 베이스 드럼 소리와 스네어 드럼 소리는 계속 듣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아주 기본 뼈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틀어지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우시지만 찬양 인도자분들이나 밴드 마스터, 찬양팀 뮤직 디렉터들은 드럼과 킥 소리를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아주 기본 뼈대기 때문에. 그리고 뭐 다양한 심벌들이 있고 여기 북 3개가 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베이스 드럼과 스네어 드럼이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밴드 마스터나 또 찬양팀 리더분들은 반드시 연습하는 내내 이 소리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걸 놓치는 순간 이제 우리 밴드는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 베이스 드럼과 스네어 드럼 그리고 베이스 기타는 항상 소리를 귀에 담아 두고 계셔야 돼요. 모든 연주자들도 그렇고 싱어분들도 그렇게 들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예. 악기 용어를 이제 드럼까지 알아봤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싱어분들이 주목해 주셔야 하는 마이크 관련 용어예요. 마이크 관련 용어인데 우리가 흔히 마이크가 다 똑같은 것 같지만 두 종류로 나눕니다. 크게 컨덴서 마이크라는 게 있고, 다이나믹 마이크라는 게 있어요. 컨덴서 마이크는 제가 설명 써놓은 거 한번 읽어보면 별도의 전원이 필요한 아주 민감한 마이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음 범위가 넓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멀리서 말해도 소리를 잘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음을 받아들이는 범위가 넓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사진 길게 서 있는 이 두 똑같은 마이크는 현재 본당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사용하시는 DPA라는 브랜드의 마이크예요.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컨덴서 마이크입니다. 설교자분들이 멀리 떨어져서 말해도 또는 오른쪽을 보고 말해도 왼쪽을 보고 말해도 좋은 마이크는 항상 똑같은 소리를 내줘요. 그래서 컨덴서 마이크고 이건 민감하기 때문에 220V 코드를 꼽아도 별도의 전원이 또 필요해요. 48V를 추가로 더 줘야 되는 그런 악기입니다. 그런데 이 컨덴서 마이크를 설교자만 쓰느냐? 아닙니다. 여기 지금 위에 누워있는 이 마이크가 슈어사에서 나온 베타 87A라는 컨덴서 마이크인데 이 마이크는 지금 김영록 장로님께서 주노핌에서 사용하고 계시고 또 주노핌에서 남자 싱어가 아마 이 마이크를 쓰는 걸로 알고 청년부에서도 한두 개 있는 걸로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뭐 유선 마이크 중에서는 성능이 뭐 그래도 아주 우수한 마이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컨덴서 마이크예요. 그래서 조금 더 민감하고 표현이 조금 더 뭐랄까 섬세하고 민감하죠. 좋은 마이크고요. 다이나믹 마이크는 뭐냐면 싱어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마이크입니다. 슈어사에서 나온 같은 회사인데요. 슈어사에서 나온 SM58이라는 마이크를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본당에도 있고 3층에도 있고 청년부에도 있고 주노핌 마하나임 다 있어요. 이 마이크를 제일 많이 쓰는데 이 싱어분들이 사용하는 다이나믹 마이크는 특징이 있어요. 수음 범위가 매우 좁습니다. 이거 싱어분들 잘 들어주셔야 되는데 수음 범위가 좁다는 건 뭐냐? 마이크를 한 10cm만 띄워도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마이크로 잘 안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내 목소리를 마이크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마이크와 내 입술과의 거리가 한 3cm 정도로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리더분들은 기타를 치고 뭐 또 찬양팀을 조율하다 보면 마이크에서 조금 떨어져서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럼 마이크에서 조금 떨어져서 말씀하셔도 그 소리를 잘 빨아들이는 컨덴서 마이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리더분들이 컨덴서를 쓰시는 거고요. 많이. 반면에 싱어분들은 뭐 찬양을 하면서 사인을 준다거나 다른 파트를 신경 쓸 일이 그보다는 적고 특별히 멘트를 할 일은 없으니까 그리고 손으로 잡고 노래를 하시니까 수음 거리가 넓어지면 그 밖에 이제 내 목소리 외에 뭐 드럼 소리, 베이스 기타 소리 필요 없는 소리들이 내 마이크로 또 들어오죠. 그러면 이게 음악이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싱어들이 사용하는 악기는 내 목소리만 담아갈 수 있도록 수음 범위를 좁게 만들어 놓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싱어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실 때 요새는 마스크를 쓰시니까 마스크에 거의 대시거나 한 1cm 정도만 띄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크 관련 용어에서 이제 또 좀 알아야 될 게 이 팬텀 파워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컨덴서 마이크 있죠? 민감한 마이크라는 거. 이 팬텀 그거는 이제 팬텀이라는 별도의 전원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컨덴서 마이크는 똑같이 선을 꽂고 스위치를 켜도 소리가 안 납니다. 이 버튼을 안 누르면. 이 버튼은 이제 엔지니어가 눌러주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팬텀 켰어요? 마이크 소리 안 나는데 팬텀 켰어요? 팬텀 확인해 주세요. 이런 말 종종 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 48V의 추가 전원을 공급해주는 예, 파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컨덴서 마이크 쓰시는 분들은 이 팬텀을 꼭 엔지니어와 함께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이크나 악기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게 이 라인이에요. 잭, 그냥 잭이라고 제가 했는데요. 55잭, 55잭, 55잭 이런 말을 이제 종종 합니다. 찬양팀에서. 그건 뭐냐면 이렇게 앞이 뾰족하게 만들어진 이 전선, 요거를 55잭이라고 불러요. 55잭.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5mm여서 55잭으로 부르는 걸로 아는데 어쨌든 55잭이라고 부르고 정식 명칭은 TS잭입니다. TS 라인. 요 끝에 팁과 슬립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흔히 5잭 또는 일자잭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일자 모양으로 된 잭으로 주로 악기 연결에 사용합니다. 또 리더분이 55잭을 찾으시면 이런 걸 같이 찾아주시면 됩니다. 55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생긴 잭도 있죠. 라인이 있는데 요거는 주로 우리가 캐논 잭이라고 불러요. 주로 마이크 연결에 사용되는데 정식 명칭은 캐논 잭이라기보단 TRS 라인이라고 하는데 정식 명칭은 필요 없고 우리가 흔히 입에 붙은 거는 뭐 캐논 잭이니까 캐논 잭을 찾아달라 이렇게 주문이 오면 요걸 같이 찾아주시면 됩니다. 예, 55잭, 캐논 잭. 요 정도가 이제 마이크에서 사용하는 예, 알아야 할 용어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마이크 관련 용어 중에서 특히 싱어분들이 아셔야 될 용어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리버브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쓰거든요. 리버브는 뭐냐면 싱어의 목소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효과 장치 이펙터입니다. 근데 이 리버브는 에코하고는 좀 달라요. 노래방에 가보면 제가 노래방 안 간 지는 너무 오래돼서 그 옛날에는 노래방 리모컨에 에코 버튼이 있었거든요. 요새도 있나요 그런 거? 에코 버튼을 누르면 내 목소리가 아 하면 이렇게 동굴처럼 울리잖아요. 에코라는 음향은 헬로 하면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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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울려주는 게 에코 장치예요. 이거를 악기 쪽에서는 딜레이라고도 하는데 근데 싱어분들이 사용하는 이펙터는 에코가 아니고 리버브입니다. 리버브는 헬로 하면 헬로 하고 이렇게 잔향을 남겨주는 장치거든요. 에코라는 이펙터는 거의 우리 교회에서는 안 쓰고 가수들이 콘서트를 할 때는 종종 써요. 근데 우리는 안 씁니다. 리버브라는 장치를 쓰는데 리버브라는 이펙터를 걸어주면 싱어들이 훨씬 더 노래를 잘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물론 과도한 리버브는 이질감을 만들어내긴 하지만 그래서 모든 찬양팀 싱어분들 마이크에는 다 리버브가 어느 정도껏 들어가 있어요. 내 목소리가 너무 건조하다 싶으면 리버브를 추가하는 거죠. 그리고 너무 동굴처럼 울린다 그러면 리버브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엔지니어 분께 뭐 리버브를 올려달라 내려달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쓰는 말 중에 하나는 이건 음향 사고인데 하울링이라는 효과가 있어요. 피드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한번 읽어보면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가 마이크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마이크에서 들어간 소리가 믹서와 앰프를 거쳐서 또 스피커로 나오고 이게 무한 반복되면 소리가 삐 하고 울리죠. 이게 방송사고죠. 이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가 마이크로 들어가면 그게 무한 반복되면서 삐 하고 울리는 방송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싱어분들이나 인도자분들이나 모든 마이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마이크의 헤드가 스피커 쪽으로 가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되죠. 예, 그리고
스피커가 마이크로 가지 않았는데도 삐 소리가 난다. 그럼 스피커 볼륨이 너무 큰 겁니다. 아니면 스피커의 각도를 조금 틀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어쨌든 마이크에서 삐 소리가 나는 거, 스피커에서 삐 소리가 나는 걸 우리가 하울링이라고 하는데, 이런 원리로 이제 하울링이 나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대부분은 엔지니어 분들이 이런 것들을 잡아 주십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 관련 용어까지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머리가 좀 아픕니다. 그런데 이제 안 할까 했다가, 그래도 우리가 찬양팀에서 흔히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설명을 한 번 정도는 드려야 되겠다. 또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게 끝나면 이 자료를 PDF로 만들어서 또 찬양 인도자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 어떤 용어들을 쓰는지를 한 번쯤은 전체적으로 아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무리인 건 아니지만 조금 어려운 이야기들도 한번 집어넣어 봤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주로 사용하는 용어예요. 믹서는 이제 우리의 모든 음향 신호를 총괄, 정리, 조작해서 보내주는 이런 기계입니다. 이거는 본당에서는 우리는 잘 못 봐요. 방송실에 있고 이거를 리모트 컨트롤로 아이패드로 저희는 조작을 하기 때문에 이 기계 자체를 볼 일은 별로 없지만, 뭐 3층이라든가 교육관 같은 데는 이 믹서가 뒤쪽에 있기 때문에 볼 수 있죠. 이런 믹서, 음향 콘솔이라고도 부르는 믹싱 콘솔, 믹서를 통해서 모든 음악 신호를 받고 제어하는 역할을 해요. 그게 이제 엔지니어가 담당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엔지니어 분들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믹서에서 보면 어, 보시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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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요 부분, 바로 요 부분을 확대해 놓은 게 밑에 있는 큰 사진이에요. 여기 보면 게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게인은 요 부분인데요. 신호를 가장 먼저 처리하는 단계인데 초기 입력 값이에요. 그래서 게인을 올리면 볼륨이 올라가고 게인을 내리면 볼륨이 낮아지는 겁니다. 엔지니어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건 이제 컴프레서라는 기계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는 거예요. 이 컴프레서는 뭐냐면 찬양 인도자분들이 샤우팅을 할 때가 있고 작게 부르실 때가 있죠. 이 보컬도 마찬가지고 드럼도 세게 칠 때가 있고 살살 칠 때가 있고 모든 악기가 그렇잖아요. 아주 세게 칠 때 아주 과도한 소리가 나오면 마찰음, 파열음 이런 것들이 생겨서 귀가 피곤하거든요. 그럼 이 컴프레서를 적용하면 내가 볼륨을 80까지만 내고 80 넘어가는 소리는 내가 깎아버리겠다. 압축시켜버리겠다. 그러면 부드러운 소리가 나요. 그럴 때 적용하는 게 컴프레서인데, 지금 현재 주노핌 찬양단을 제가 엔지니어를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드럼, 베이스, 장로님 목소리, 그리고 싱어분들의 목소리 조금씩 컴프레서가 다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이 컴프레서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장치이고요. 그 다음 게이트라는 장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마이크가 드럼에 마이크를 할 때, 또 주노핌에서 찬양할 때는 좁은 공간에 마이크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보내고 싶은 소리 외에 다른 소리들도 들어와서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는 뭐냐면 작은 소리는 차단해 주는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내 목소리의 볼륨이 보통 이렇게 말하면 30부터 나온다고 해요. 근데 저 멀리서 다른 싱어의 목소리가 한 10% 정도로 이쪽으로 들어온다고 할 때 게이트로 30 이하의 소리는 안 받겠다 딱 잘라버리면 30보다 작은 소리는 내 마이크에서 소리가 안 납니다. 근데 내 목소리는 30으로 나오니까 30보다 큰 소리만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불필요한 소리들을 잘라줄 수 있겠죠. 이게 엔지니어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게이트라는 장치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이고요. 이퀄라이저라고 부르는 EQ라고 부르는 음색 조절 장치가 있어요. 이 부분에 이렇게 있는 건데, 이건 뭐냐면
음역대에 따라서 지금 제 목소리가 이렇게 중저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리시겠지만 이게 아주 미세하게 파형으로 보면 제 목소리 이 소리 하나에도 고음이 있고 중음이 있고 저음이 있거든요. 그럼 이퀄라이저를 가지고 고음을 줄여주기도 하고 중음을 올려주기도 하고 저음을 깎아주기도 하면서 음색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했는데 내 소리가 너무 먹먹하다. 그러면 이제 엔지니어한테 먹먹하다고 말씀해 주시면 이제 엔지니어가 들어보시고 하이를 조금 올리고 그럼 밝아지겠죠. 로우는 줄이고 이러면서 이퀄라이저로 소리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음을 하이라고 그러고 중간음을 미들이라고 그러고 저음을 로우라고 그러면서 음향을 조절하죠. 그래서 우리가 연습하고 이럴 때 엔지니어 분들께 하이 좀 올려주세요. 또 뭐 로우 좀 깎아주세요. 이런 말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 많이 보셨죠? 이제 모르셨던 분들은 이제 다음 연습 때부터 다음 연습 언제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다가 틈이 생기면 엔지니어에게 제 목소리 미들 좀 올려주세요. 로우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소리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엔지니어가 해요. 엔지니어가 하지만 그런 요청들을 엔지니어와 조금은 소통하시면서 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엔지니어에서 또 사용하는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용어는 간단한 것들입니다. 지우고 첫 번째로 이제 엔지니어에서 또 많이 쓰는 단어는 억스라는 단어예요. 억스. 억스라는 단어인데 억스는 뭐냐면 믹서에 있는 건데 외부 입력 단자입니다. 외부 입력 단자라서 뭐 MP3를 그쪽에 꽂거나 컴퓨터를 글로 꽂거나 할 수 있는데 아날로그 믹서에서는 주로 모니터 스피커를 사용할 때 이 억스 단자를 이용하고요. 디지털 믹서에서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예, 억스 단자. 아날로그 믹서에서는 모니터 단자로 사용하는 게 억스고 디지털 믹서에서는 버스라는 단자를 이용해서 모니터 단자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노핌 엔지니어다 보니까 주노핌에서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변호준 형제한테 형제님 그 드럼 모니터가 버스 몇 번이에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장로님 모니터가 버스 몇 번이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피아노 모니터가 버스 1번인가요? 이렇게 채널을 확인해요. 그래서 버스는 이제 모니터를 사용하는 단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피커도 두 종류로 나뉘는데 메인 스피커는 청중들이 듣는 스피커죠. 그래서 보통 하늘에 매달려 있거나 스탠드에 세워져서 높이 올려져 있는 그건 메인 스피커입니다. 그리고 싱어나 연주자들이 발 앞에 놓고 듣는 그 스피커는 모니터 스피커인데요. 현재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을 인이어로 그러니까 스피커 없이 이어폰으로 음을 들을 수 있는 장치도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모니터 스피커를 가능하면 무대에서 많이 치우고 인이어 시스템으로 이 모니터를 하는 게 많죠. 그래서 모니터 스피커와 메인 스피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정리해야 될 거는 이제 파워 앰프라는 말을 우리가 또 주로 쓰는데 믹서에서 나온 모든 소리는요, 사실 들을 수 없는 음향 신호고 아주 작은 소리가 믹서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믹서만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믹서에다 스피커를 꽂아도 아무 소리도 안 납니다. 이어폰에서 나는 것 같이 아주 작은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소리를 크게 내주는 거는 스피커가 아니에요. 스피커는 이 파워 앰프, 앰플라이어의 도움을 받아서 증폭된 소리를 재생시켜주는 역할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워 앰프는 뭐냐? 믹서에서 나온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증폭된 그 신호를 스피커가 재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이 있다면 좋은 음질을 위해서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할 장비는 이 파워 앰프입니다. 파워 앰프는 급이 있어요. 뭐 D 방식, H 방식, A 방식, B 방식, I 방식 이래서
그 방식마다 가격이 다르고 급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돈을 들여서 음질의 효과를 보고 싶다 하면 이 파워 앰프부터 보통 많이 바꿔요. 그래서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 이 파워 앰프를 통해서 큰 소리를 내준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엔지니어의 용어였습니다.